암호화폐가 열어갈 새로운 세상 시즌이 공유경제 혁신 이야기요. 안정기금이 뭐길래? 넷 에셋 밸류와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안녕하세요. 대추나무꼴 이초시입니다. 공유경제 혁신 이야기 시즌 2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지연 씨가 음악을 듣기만 해도 연간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토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코인이 폭락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안전한가요?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기존 암호화폐의 치명적 약점. 먼저 기존 암호화폐들이 왜 불안정한지 보겠습니다. 2022년 5월의 테라 루나 사태를 기억하시죠? 하루아침에 99% 폭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죠. 비트코인도 2022년에 7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투기와 심리에만 의존하거든요. 실제 자산이나 수익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하늘을 찌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수익 공유형 토큰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안정기금이라는 혁신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2부 안정기금이란 무엇인가? 안정기금을 쉽게 설명하면 토큰 가격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뮤직스웨어 플랫폼을 다시 보겠습니다. 플랫폼이 번 돈의 30%는 바로 안정기금으로 들어가요. 이 돈으로 금, 달러 예금, 원화 예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MS 토큰 가격이 떨어져도 안정기금에 쌓인 실물 자산 가치만큼은 보장이 돼요. 마치 은행 예금보험처럼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토큰 한 개당 안정기금에 500원어치 자산이 쌓여 있다면 아무리 시장에서 토큰 가격이 떨어져도 500원 아래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정기금에서 시장 가격으로 토큰을 100% 사들이거든요. 3부 실제 작동 사례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뮤직스웨어가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MS 토큰이 개당 1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쟁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패닉이 일어났다고 해보죠. 일반적인 암호화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90% 폭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MS 토큰은 다릅니다. 토큰 가격이 900원, 800원으로 떨어져도 안정기금은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500원까지 떨어지는 순간 안정기금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안정기금에 토큰 한 개당 500원어치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 시장 가격 500원에 토큰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500원이 바닥이 되는 거죠. 이지연 씨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시장이 불안해도 자신의 토큰 가치가 최소 500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4부 NAV 순자산 가치의 마법.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NAV, 순자산 가치라는 건데요. NAV는 간단히 말해서 진짜 가치예요. 안정기금에 있는 모든 자산을 유통되고 있는 토큰 개수로 나눈 값이죠. 예를 들어 뮤직스웨어 안정기금에 100억 원어치 자산이 있고 유통된 토큰이 1000만 개라면 NAV는 1000원이에요. 즉, 토큰 한 개의 진짜 가치가 1000원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NAV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달 수익의 30%가 안정기금으로 들어가니까 안정기금 규모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면 토큰 가격에는 두 가지 상승 요인이 생겨요. 첫째는 시장에서의 인기, 둘째는 NAV 상승. 설사 시장 인기가 떨어져도 NAV는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 하락이 제한되는 거죠. 5부 전통 투자와의 비교.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전통적인 투자와 비교해 볼게요. 주식을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떨어져요. 그런데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배당금 정도죠. 회사 자산을 직접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감수해야 해요. 그리고 팔고 싶어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죠.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연 2에서 3% 정도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안정기금 방식의 토큰은 어떨까요? 최소 가치는 NAV로 보장되면서 플랫폼이 성장하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해요.
게다가 24시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안전한 예금의 보장성과 주식의 성장성,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과 현금의 유동성을 모두 갖춘 거예요. 6부 구체적 숫자로 보는 안정성.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뮤직스웨어가 월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해보죠. 이 중 30%인 3억 원이 안정기금으로 들어가요. 1년이면 36억 원이 쌓이는 거예요. 이 36억 원으로 금 25%, 달러 예금 25%, 원화 예금 25%, 유로화 예금 25%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해요. 이런 자산들은 한꺼번에 폭락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만약 유통된 토큰이 1000만 개라면 1년 후 NAV는 360원이 돼요. 즉, 토큰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360원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2년 후에는 어떨까요? 플랫폼이 성장해서 월 수익이 20억 원이 됐다면 안정기금에는 추가로 72억 원이 들어가요. 총 108억 원이 되니까 NAV는 1080원이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토큰의 최소 보장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7부 이지연 씨의 안전한 수익. 다시 이지연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 이지연 씨가 받은 MS 토큰들 기억하시죠? 당시에는 개당 1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NAV가 1080원이 됐다고 해보죠. 설사 뮤직스웨어에 문제가 생겨서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져도 이지연 씨 토큰 가치는 최소 1080원은 보장돼요. 원래 100원이었던 토큰이 최소 1080원이 되니까 무려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안전하게 확보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지연 씨가 특별히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음악을 들었을 뿐인데 이런 수익을 얻게 된 거죠. 만약 이지연 씨가 은행에 같은 돈을 예금했다면 연 2%로 계산해도 겨우 4% 늘어났을 텐데요. 8부 안정기금의 추가 보호장치. 진행자 안정기금에는 추가적인 보호장치도 있어요. 첫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니까 한두 개 자산이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둘째, 금융기관 같은 독립적인 관리회사에서 관리해요. 플랫폼 운영진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셋째,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이나 금융기관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요. 안정기금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자산을 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넷째,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실행돼요. 토큰 가격이 NAV 아래로 떨어지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매입이 시작되죠. 결국 토큰 보유자들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9부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견디는 힘.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때를 생각해보세요. 주식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심지어 금값도 한때 하락했어요. 하지만 안정기금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니까 동시에 모든 자산이 폭락할 확률은 낮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자체의 수익이 계속 안정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뮤직스웨어 같은 플랫폼은 경기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음악을 그만 듣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집에서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수익이 유지되고 안정기금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결국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기존 투자 수단보다 훨씬 강한 셈이에요. 10부 다음 시간 예고와 마무리. 오늘 안정기금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세요? 토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안전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셨죠? NAV라는 바닥 가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바닥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까지.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 돈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글로벌 자본 탈경계화가 어떻게 국내 플랫폼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안정기금 덕분에 이지연 씨가 안전하게 1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곧 이런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